시승하는 차가 더 뉴 QM6 부은병용 모델이죠. 이 QM6는 2016년에 처음 출시가 됐습니다. 2007년에 QM5라는 이 전신 모델이 있죠. 그 차가 출시가 돼서 10년 가까이 운영을 하다가 업그레이드한 모델로 QM6를 2016년에 출시를 한 거죠. QM6는 이후에 2019년에 페이스리프트를 거쳤고요. 2020년에도 아주 미세한 페이스리프트를 걸쳐서 지금 이제 3차 페이스리프트인데요. 이 QM6의 초기 디자인이 워낙 호평을 많이 받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르노삼성에서 이 차에 대한 디자인을 고수를 했죠. 뭐 나온 지가 지금 거의 한 8년 이상 됐는데 도로에서 이렇게 다니는 차를 봐도 구형의 느낌이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죠. 이번 3차 페이스리프트도 마찬가지로 외관은 크게 많이 안 바뀌었습니다. 기존 것을 많이 고수했고요. 그래도 중간중간 포인트를 줘서 손을 좀 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특징이 있죠. 퀘스트라는 SUV 밴을 출시를 한 겁니다. 패밀리카라는 개념이 예전에는 뭐 4식구, 5식구가 타는 개념이었다면 최근에는 1인 가구, 2인 가구도 많아지고 뭐 차박, 레저 이런 게 많아지니까 사회적인 분위기의 트렌드를 반영을 해서 뒤에 2열과 트렁크를 하나로 합친 SUV 밴을 내놨죠. 사전계약의 인기를 끌고 있고요.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 차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차의 특징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뒤로 보이시는 모델이 이번 또 QM6의 퀘스트 모델입니다. SUV 밴이고요. 뒤에 이렇게 보시면 1열이 있고 2열이 없어지고 트렁크와 합쳐지면서 이렇게 길게 화물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게 1413리터고요. 총 중량은 300kg의 화물을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언뜻 보기에도 사람이 2명 정도, 성인 2명 정도 누워서 차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크기입니다. 한번 옆에서 좀 보실까요? 2열의 문도 열립니다. 그래서 화물을 여기로도 싣고 뒤로도 싣고, 그리고 이 차에 전용 에어매트를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액세서리로. 그래서 에어매트를 깔고 차박을 할 수 있게 유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호대를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물이 이제 움직이면 유리가 깨지니까. 이런 연비가 복합 연비 8.7. 이 차가 LPG 차입니다. 그래서 CO2 배출량은 150. 굉장히 뭐 LPG 차니까 8.7 정도면은 훌륭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실내입니다. 실내는 겉모양도 그렇지만 실내도 일반 QM6랑 디자인이 거의 흡사하죠. 인테리어도 거의 비슷하고요. 다만 한 가지 좀 틀린 점이 있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룸미러가 디지털 룸미러입니다. 이 왜 디지털 룸미러냐면 뒤에 화물에 화물 공간에 짐을 실었을 때 후방이 안 보이거든요. 그 후방이 안 보이니까 이걸 디지털 카메라로 해서 카메라로 후방을 보게 이렇게 만들었죠. 그 외에 실내에는 일반 QM6랑 디자인 똑같고 구조도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면 디자인도 일반 QM6랑 흡사하죠. 네, 그러면 QM6 외관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은 전면부죠. 아무래도 전면부에 보시면 그릴의 디자인이 약간 바뀌었고요. 또 그릴을 이렇게 아래에서 감싸던 크롬 라인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블랙 하이그로시로 바뀌었고요. 이 태풍 엠블럼은 아직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부를 보면 조금 더 강인한 그런 느낌이고요. 밑에는 크롬으로 범퍼를 보호하는 그런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 C자형 헤드램프 그대로고요. 이 램프에 세로형으로 이렇게 디자인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측면 디자인도 전체적으로 이전과 많이 흡사하죠. 크게 바뀐 부분이 없고, 다만 이 휠 디자인이 좀 바뀌었고요. 조금 더 현대적으로, 그러면서 역동적으로 이 다이아몬드 커팅 휠이라고 해서 이렇게 단면을 좀 줬고요. 타이어의 사이즈는 18인치와 19인치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차는 가솔린 차입니다. 그래서 복합연비가 11.6,
그리고 도심에 10.6, 고속도로 13.1. 네, 이렇게 돼 있고요. 거의 달라진 부분이 없죠. 후면부도 많이 안 달라졌고요. 대신에 이 테일램프에 세로 줄무늬가 이렇게 들어가서 멀리서 보면 이전과 약간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트렁크 한번 보시겠습니다. 트렁크도 뭐 이전과 똑같죠. 이렇게 해서 히든 공간이 있고요. 이 밑에 네, 이렇게 펑크 킷이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는 하나, 둘 해서 이렇게 앞으로 폴딩이 되게, 뭐 그래서 차박도 하고 이 차로 어떤 쉬기도 하고 아니면 큰 짐을 실을 때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관은 이 정도로 살펴보고요. 실내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실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실내는 지금 이 차에는 적용이 안 됐는데요. 올리브 그린 나파 가죽을 신규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스웨이드도 들어가고요. 이 QM6의 이 시트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걸로 예전에도 좀 이름이 있었죠. 지금 이 시트도 굉장히 땅땅하고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입니다. 뭐 이중으로 이렇게 됐고요. 스티치도 넣어서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안에 타보시면 이전에 S링크라는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있었는데요. 이게 좀 복잡하다, 조작하기가. 네, 그런 소리가 많았죠. 그래서 이번에 T맵으로 좀 바꿨습니다. T맵 내비게이션을 여기다 적용을 했고요.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세로로 볼 수 있게. 이것을 휴대폰으로 핫스팟으로 연결을 하면 여기에서 누구, 그리고 멜론, 뭐 지니뮤직, 유튜브, 팟빵, 뉴스 리더,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죠. 추가 비용이 없고요. 모바일과 연결만 되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휴대폰에 핫스팟을 켜고요. 여기에 와이파이 그림이 이렇게 있는 거, 이걸 누르면 네, 이렇게 해서 연결이 지금 설정이 됐습니다. 누구 지금 연결이 됐나요? 아리야? 네. 식물원 PH 가죠.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2번. 식물관피 주차장까지 안양 판교로 용인 서울 고속도로 경로로 안내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네, 이 차가 또 하나 좀 바뀐 부분을 또 말씀드리면 이렇게 HD 후방 카메라가 보이고요. 그리고 360도 뷰 화면이 보입니다. 차를 위에서 이렇게 찍어서 뭐 주변에 장애물이 있나 없는지 이렇게 볼 수 있게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휴대폰 아니면 뭐 마스크 이런 걸 살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휴대폰을 여기다 넣고 이거를 누르면 네, 이렇게 살균등이 켜집니다. LED 살균등. 그 횟집이나 이런 데 수조에 이런 등을 켜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이게 휴대폰을 살균을 하고요. 네, 이렇게 마스크 이런 걸 놔서 살균을 할 수 있게.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차 시승하면서 이런 살균등이 있는 차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특이하고 유용한. 특히 이 차가 뭐 패밀리 SUV이기 때문에 건강을 중요시하고 관심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기능 같습니다. 2열에 시트가 굉장히 짱짱한 느낌이고요. 제가 보통 운전을 할 때 약간 시트를 많이 뒤로 밀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키도 크지만 시트를 많이 밀고 이렇게 약간 누워서 운전하는 편인데요. 그래도 뭐 주먹 하나 정도는 공간이 남습니다. 단자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게. 센터 터널이 굉장히 낮게 돼 있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다니기가 편하게 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하나 특징이 이 QM6의 2열이 1열보다 높습니다. 바닥이. 그래서 시야가 앞으로 이렇게 잘 보이게 그런 배려가 돼 있죠. 아주 이게 패밀리 SUV로서 여러 가지 배려가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굉장히 무난한 패밀리 SUV죠. 어디 하나 부족한 거 없이 부드럽고 누구나 운전이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진 차입니다. 아빠가 운전할 수도 있고 엄마가 운전할 수도 있고 뭐 젊은 자식이 운전할 수도 있고
이 차가 이번에 휠이 두 가지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19인치를 선택을 했을 때, 지금 이 차가 19인치입니다. 19인치를 선택을 했을 때 11.6, 18인치, 뭐 일반적인 타이어죠. 선택을 했을 때는 12리터당 킬로미터를 달릴 수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140마력이고요. 토크는 40입니다. 뭐 최고 출력이 조금 약하다는 느낌도 있는데, 사실은 패밀리 SUV이기 때문에 연비가 나빠지는 그런 게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연비를 좀 더 좋게 하고 출력을 좀 더 낮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한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방금 뭐 조금 급한 오르막을 올라왔는데, 뭐 오르막이라고 해서 힘이 딸리거나 뭐 차가 좀 안 나간다거나 이런 느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140마력이라고 해서 차가 좀 무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오산이다. 그리고 가솔린 모델하고 함께 LPG 모델이 같이 나왔죠. SUV 밴 퀘스트로 나온 모델도 LPG를 씁니다. 그래서 이 LPG 모델은 4인승의 경우 8.95, 퀘스트 모델은 8.7, 연비가 그 정도 나옵니다. 나쁘지 않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예전에 QM6를 타고 서울에서 제주도를 왕복한 그런 장거리 시승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놀랬던 부분이 엄청나게 편안하다는 겁니다. 한 1000km, 1100km 이렇게 운전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뭐 허리가 아프다든지 어깨가 쑤신다든지 몸이 쑤신다든지 이런 느낌이 없이 굉장히 편안하게 주행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핸들링도 좀 단단한 편이죠. 왜냐하면 이 차가 유럽차를 베이스로 만든 차이기 때문에 유럽차의 핸들링의 특징이 좀 쫀쫀하고 날카롭고 예민한 뭐 핸들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차도 마찬가지로 유두리가 많이 없다, 운전이 재미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살짝 이 핸들의 컷이 D컷입니다. 마치 좀 고성능, 이런 뭐 핫해치 뭐 이런 느낌의 주행이 가능할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의 핸들의 디자인이죠. 이런 주행 느낌을 정리하자면 일단 편안합니다. 차가 어떤 시야도 굉장히 높고요. 모든 사람이 운전할 수 있게 그런 편안하게 이렇게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엄청나게 정숙합니다. 이게 SUV지만 거의 세단급으로 조용하다, 차가. 지금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요. 외부 소음도 크게 많이 안 들리고 정숙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핸들링이 유럽차 스타일답게 조금 예민하고 날카로운 편이다. 그래서 운전이 좀 재밌다, 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이 2,800부터 3,700, 네, 이거는 가솔린과 LPG 모델이 그렇고요. 퀘스트는 2,600부터 3,200. 출발이 2,600부터라면 아반떼가 고급 사양이 3,000이 넘어가죠.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가격 경쟁력이 있다. 제가 만약에 이 차를 구입을 한다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퀘스트 버전의 가장 낮은 가격대 트림을 사서 제가 꾸미고 싶은 대로 좀 꾸미고 그걸 가지고 전천후로 쓸 것인지, 아니면 LPG 모델을 사서 연비 위주의 그런 주행을 할 것인지 좀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주도를 한번 그 LPG 모델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총 비용이 서울서 1100km 탔을 때 연료비가 한 11만원 이 정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도면 뭐 굉장히 연료비가 저렴한 거죠. 한번 그렇게 차를 구매할 때 한번 고민을 해볼지 않을까, 저라면.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에 퀘스트 모델을 구입을 한다면 기존의 디젤차, 오래된 디젤차를 타시던 분이 퀘스트 모델을 구매를 한다, 정보보조금이 900만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퀘스트가 이제 아무래도 화물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세금 혜택을 따지면 5년간 퀘스트를 운영을 했을 때 일반 차보다 500만원 정도 세금을 덜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퀘스트는 어마어마하게 경제적인 그런 차가 되겠죠. 만약에
1인 가구나 2인 가구에 캠핑을 좋아하고 레저를 좋아하고 야외 활동을 좋아한다면 저 같으면 퀘스트를 꼭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총정리를 하자면 특징 3가지. 첫 번째, 외관 디자인이 이전에 그 세련되고 좀 점잖은 그런 디자인이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이것저것 가미를 하고 해서 약간은 좀 터프하게 바뀌었다. 네,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입니다.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옛날에 그 S링크 좀 불편했던 것을 T맵으로 좀 바꾸면서 뭐 누구, 팟빵, 뭐 여러 가지 기능을 이 안에 넣었죠. 그리고 AI 기능을 넣어서 쓰기 편리하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하나 하고요. 세 번째는 퀘스트 모델을 출시했다.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그런 모델이 필요했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입니다. 그 큰 특징이 3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QM6 뭐 짧은 시승을 마치고요. 제가 만약에 긴 시승을 할 기회가 있다면 퀘스트 모델을 한번 시승을 해서 여러분의 선택을 좀 도와드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더 드라이브 조창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